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집권 여당의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야당 대표와 손을 맞잡은 지 하루 만에 야당 해산을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의 협치 기조에 어깃장을 놨고요. 소신 발언을 한 초선 의원 2명은 당원은 물론 동료 의원들에게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질 여당이 과도한 진영 논리에 빠진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발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백악관은 관련 부처가 비자 문제 해결 등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추방인지 자진 출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미국을 어떻게 다시 신뢰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을 출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첫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정당 해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선전포고라며 반발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배관 교체 공사를 하던 작업자 3명이 흙더미에 매몰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작업자들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이어 경기도 광명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딴 유괴 시도 사건에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부터 가보겠습니다.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이 내일 새벽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금 일주일 만에 풀려나 내일 저녁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 막바지 준비가 한창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조지아주 폭스턴 수용시설 앞입니다. 네, 이 구금된 한국인들 언제 풀려날 것인가, 언제 출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인데요. 일정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번 사안을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YTN에 내일 새벽 3시 반 미국에서 전세기가 출발해서 내일 저녁 6시 반쯤 한국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현지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 2시 반에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늘 낮 2시부터 미 이민당국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 직원들의 석방 절차가 시작돼서 대형 버스로 공항까지 호송이 시작됩니다. 이곳 현지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1시부터인데 이동에는 최소 4시간 반 이상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필요한 수속 절차 등을 밟은 뒤 전세기가 도착하는 대로 탑승하게 될 전망입니다. 공항에 도착한 뒤 전세기 출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건데 현지 변호사는 전례 없는 대규모 구금과 출국인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금된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태우고 돌아올 전세기는 오늘 오전 11시쯤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애틀랜타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구금 일주일째 풀려나게 되는 건데요. 인천국제공항 도착 시간은 내일 저녁 6시 반쯤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8시간쯤 뒤면 수용시설에서 풀려나게 되는 건데 출국을 위한 마지막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수용시설 안에서는 현재 한미 당국 그리고 구금자 간 전세기 탑승과 버스 이송 등 세부 사항을 막판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기중 주 워싱턴 총영사 등 현장 대책반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이곳을 다시 찾아서 출국을 위한 행정적, 기술적 세부 협의를 벌였습니다. 조 총영사는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이 최대한 신속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금된 한국 직원들의 미국 출발과 한국 도착 시간 등이 최종 확정되면 서울에서 발표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자진 출국 형식으로 한국인들을 출국시키면서 이후 재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 정부 측과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업체들은 구금된 한국 직원들의 짐 수거에도 나섰습니다. LG 엔솔은 직원뿐 아니라 협력 업체 등 이번에 구금돼 자진 출국하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희망할 경우 한국 주소로 짐을 보내주기 위해 오늘부터 서베나 공장에서 짐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전세기에는 구금자들만 탈 수 있고 수화물을 실을 수 없는데 업체들에서 개별적으로 짐을 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진 출국을 선택하지 않고 미국 잔류를 희망하는 인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가족이나 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거나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인 경우 구금된 상태로 남아서 재판을 통해 체류 여부를 가리겠다는 건데 얼마나 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지아주 폭스턴 구금시설 앞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다시 미국에 갈 때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 출국으로 나온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외국 기업의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가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정부가 미국 측과 귀국을 위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전된 상황이 있습니까? 네, 아직 구금된 300여 명 전원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출국시킬지 그게 미국과 합의가 됐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이들을 귀국시키는 방안을 목표로 미국과 지금까지 협의를 계속해왔는데요. 어제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 장관이 추방될 거라는 발언을 하면서 우려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구금자들의 출국 형식에 현재 집중을 하고 있는 건 자진 출국의 경우 추방 기록이 남지 않고 재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방 명령을 받을 경우엔 최장 10년 동안 미국에 오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어젯밤 워싱턴 DC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을 만나서 자진 출국 문제를 곧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토안보부 등 정부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조 장관은 전문직 취업 비자인 E4 신설이나 이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할당을 확보하는 방안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같은 사태는 백악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규모 구금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힌 거죠? 네, 조금 전 백악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조지아주 대규모 단속과 관련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 정부가 비자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냐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외국 기업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 부처들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it's a very nuanced and responsible and sensible approach for the president to take, and I know that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Department of Commerce are working on this matter together. 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7일 외국 기업의 대비 투자에 감사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외국 기업들이 반도체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숙련된 근로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기를 원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숙련된 외국 근로자가 미국인 근로자를 훈련시키기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국토안보부는 출입국의 이민 정책을 또 상무부는 해외 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죠. 이 미국 관련 부처가 비자 문제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건 외국 기업 근로자들의 체류 자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 노동자들의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당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는데 미국 이민당국을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국무회의 발언을 미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로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미 이민당국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노동자들을 불법 체류자라며 체포한 이후 처음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국민과 기업 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며 미 당국 조치에 대해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해달라며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국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 나와 더 강한 어조의 비판 발언을 내놨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구금당한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며 미국에 강력하게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공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외교적인 용어가 아닌 또 강력한 항의를 했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고 다만 백악관에서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자 제도 개선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라도 단기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박차를 가했던 한미 경제협력에도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청사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면서 여야와 보수 그리고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시작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사는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와 결별하는 일이자 우리의 시대 정신이라며 권력 다툼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절연하고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고 여의도 대통령의 거울 앞 독백 같았다며 거대 야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여당이 더 많은 걸 가졌으니 양보하라는 취지로 말했음에도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며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과가 없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연설이 민생보다 이념 이야기로 채워졌고 명비어천가, 자화자찬으로 바빴다고 비판했습니다.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조국혁신당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찬반 의견이 갈렸지만 당 리더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의원들 다수의 뜻이었습니다. 윤홍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두 차례 비공개 의원총회 끝에 조국혁신당의 결론은 조국이었습니다. 혁신당은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 당 내홍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단수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나설 때가 아니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의원들 다수는 조국 원장의 조기 구원 등판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의 주요 리더로서 그 어려움을 책임지고 헤쳐나가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수. 성비위 사건 피해자 측은 앞서 수감 중인 조 원장에게 10쪽 손편지를 보냈지만 침묵했다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혁신당은 추후 해결할 수 있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피해자를 만나서 위로하고 또 피해자를 지원하고 또 당에 복귀할 수 있는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혁신당은 비대위는 당내외 역량을 모아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을 실현하겠다며 창당 초심으로 시작하겠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혁신당은 오는 11일 당무위원회에서 조국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추대할 예정입니다. 당내에서조차 이번 성비위 사건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조 원장이 조기 등판하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결국 조국의 당이라는 한계와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오늘의 주요 정치 일정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취임 100일을 앞둔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어떻게 정부와 거대 여당을 견제할지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별로 예산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은 경기도에서 현장 회의를 진행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후 3시 30분 경기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 예산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후 1시 30분에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특검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이 국가유산의 사적 이용으로 논란이 됐던 김건희 씨의 이른바 종묘 차담회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김건희 씨가 외부인들을 불러 국가유산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가졌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일반인 관람이 안 되는 휴관일에 대통령실 행사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간의 개인적인 이용의 하나의 좀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유산에 대한 명백한 사적 사용 맞죠? 네. 김 씨가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해 여러 법리 적용을 검토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망묘루를 일반 비공개일에 사적 지인들과의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며 이미 종묘 관리소장을 포함해 관련 공무원들 조사는 완료된 상태라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종묘 방문 당일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는 12일 김 씨 최측근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유경옥 전 행정관을 소환합니다. 특검은 유 전 행정관을 상대로 당시 동행한 인사들에 대한 정보와 종묘로 차담회를 가게 된 경위까지 캐물을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는 데 김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상민 전 검사가 특검에 소환돼 13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어제 오전 10시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의 도움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최근 김건희 씨 사돈집에서 발견한 이후환 화백의 그림을 청탁 대가로 건넨 것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어제 조사에 앞서 수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확증 편향에 오류라면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오해와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대통령실 간부가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로 키우던 강아지의 사진과 영상을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이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반입한 휴대전화로 강아지의 사진과 동영상을 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중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점검반을 꾸려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이민당국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이 내일 새벽 3시 반 미국에서 출발해 내일 저녁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업체 관계자는 YTN에 미국 현지 시간 10일 오후 2시 반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전세기가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3시 반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6시쯤 미국 이민당국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 직원들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폭스턴 구금시설에서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낮 2시
현지 시간으로는 10일 새벽 1시부터 석방 절차가 진행되고요. 대형 버스로 애틀랜타 공항까지 호송 절차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금시설이 있는 폭스턴과 애틀랜타 국제공항은 430km 거리로 버스로 이동하면 5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사람 가운데에는 일본인과 멕시코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있는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과의 전쟁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조지아주에서 체포된 노동자 가운데 일본 업체 직원 3명이 포함된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의 총영사관이 구금된 직원들과 면회를 진행했고 전세기를 투입하는 한국 측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邦人保護の観点から引き続きこの事案に適切に対応してまいります。 중국 배터리 업체 직원들도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 국적자 20여 명이 체포돼 외교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금자 일부는 부당한 단속으로 억류됐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있는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단속의 표적이 될까 불안에 떨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민 비자 관련 로펌에는 다국적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일부 기업은 미국 출장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불법 이민 단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 보스턴 일대에서 애국자 2.0 작전을 시작한 데 이어 시카고에서도 중부 급습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시카고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 투입까지 예고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We're out here doing our operation with our surge, mainly because of to catch the criminal alien population. 미국 전역에서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에 반발하는 시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The real criminal with 34 felonies sits behind a golden desk, ordering chaos. Mr. Trump, you have met your match.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세를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 척결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유토건입니다. 네, 이번엔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동조합의 노조원 자녀 특채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꼬집으면서 노조도 과도한 주장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조의 구태를 직격했습니다. 최근 한 노조가 노조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주려다 논란을 일으킨 사례를 꺼내든 겁니다. 불공정의 대명사라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자라고 하다가 말았다는 그런 논란을 제가 보도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불공정의 대명사 아닙니까?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비판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이는 곧 갈등을 유발한다는 취지입니다.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해라라고 해서 그걸 규정으로 만들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임금 체불과 소홀한 안전관리 등을 근절해야 하는 것처럼 노조 역시 과도한 주장은 자제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양대 노총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노사 상생을 당부했습니다. 어쨌든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게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고 충분히 양립할 수가 있고 또 양립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선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노동계의 책임 있는 자세를 공개석상에서 잇따라 언급한 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과 맞물려 일각에서 불거진 노조 편향적이란 비판을 의식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진행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금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면서 오는 11일 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이 대통령이 답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영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의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다며 최종 결정은 조만간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회동의 결실인 민생경제협의체를 두고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더 센 특검법의 수정 여부에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돌아섰고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도 여전히 최대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가칭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이튿날 여야는 실제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되어야 합니다. 원만하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대선 공통공약, 배임죄 개선 등 이견 없는 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하고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으로 맞붙은 더 센 특검법도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뜻을 모았습니다. 3대 특검의 수사기관 범위 인력을 확대하고 재판을 녹화 중계하는 법안 일부가 작게나마 바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양보하면서 좋은 협치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가 대통령님이 또 취지이고 첨예할 수 있는 건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하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특검법을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의지가 완강한 데다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놓고 불씨는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 연구와 기도와 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대화 협치는 허울 좋은 말장난이 될 거라며 대여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내란 특별재판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져 지도부 고심이 깊습니다.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 전날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동을 걸었는데 부적절한 비판이다, 내용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다 등 내부 반박이 잇따랐습니다. 여야가 민생경제협의체를 띄우며 이재명 정부 첫 협치의 발걸음을 뗐지만 이 쟁점 법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별다른 성과 없이 사라진 많고 많은 협의체 중 하나로 기억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남 지역 신규 공급 확대 방안이 빠져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노원구 103마을 재개발 사업 현장 방문 후 취재진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에 획기적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강남 지역에 신규 주택을 많이 또 빨리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서울시 차원의 부동산 보완책을 조만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세훈 시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서울 지역, 특히 강남 지역에서 집값 급등의 진원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이런 조치가 없으면 사실 주택 시장은 그렇게 크게 안정되기가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좀 보완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서울시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겁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급등하자 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돌반지 한 돈이 73만 원을 넘으면서 선물용 수요는 싹 사라지고 대신 투자 목적으로 10돈이나 100g 단위 고중량 골드바를 사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5월 이후 잠잠했던 금값이 최근 다시 오르자 그간 잠잠했던 금투자 열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고점이라 생각해 팔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구매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돌반지 한 돈이 73만 원을 넘으면서 반지나 팔찌, 목걸이 등 수요는 싹 사라졌고 대신 투자 목적으로 10돈이나 100g, 500g, 1kg 등
고중량 골드바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 생활용품화 하던 금이 이제는 투자 상품으로 완전히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4월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횡보하던 국제 금값은 최근 트로이 온스당 3,670달러를 넘으며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달러화가 약세인 데다 이달 중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안전자산으로서 달러나 미국 국채 대신 금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값이 오르면서 이런 실물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금 통장이나 금 ETF 등 투자 상품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기준 국민신한우리은행 세 곳의 금통장 잔액은 1조 1,98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금 ETF 매수도 늘어나 지난 8일 기준 금 ETF 10종의 순 자산은 2조 2,824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6배나 폭증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직 국제 금값이 고점이라고 보긴 힘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금값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다시 또 이제 통화정책 완화가 일단락되고 다시 이제 동결이라든가 인상으로의 그런 전환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2027년 이후다라고 보게 되면요. 저희는 금값의 고점은 내년도 어느 시점이 될 거다라고.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액으로 금 매수에 나서는 점도 국제 금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10년대 연평균 130톤이던 중앙은행 금 보유량이 올해 상반기엔 210톤으로 1.6배나 증가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 SR이 전체 60만 9,264억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추석 승차권 예매를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합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청약 경쟁률이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제곱미터를 4년째 눌러 소형 평형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봄감자 생산량이 35만 6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10.5% 줄었다고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오늘 19일 시작되는 애플의 최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17 사전 예약을 앞두고 정부가 허위 기만 광고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번엔 경기도 부천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추가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에 나섰는데 KT는 해킹 정황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이 처음 발생한 건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였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랐는데 패스 앱에서 소액 결제가 됐다라는 그 팝업이 떠서 이제 나는 지금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KT 고객센터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결제가 됐더라고요. 이번에는 경기 부천 지역에서 피해 신고 5건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지난 1일과 2일 새벽 시간 상품권 구매나 교통카드 충전 등 명목으로 휴대전화에서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며 400만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4건이 부천 괴안동의 같은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장소와 시간에 피해가 집중된 겁니다. 피해 지역이 속속 늘며 파장이 커지자 KT도 사건 발생 2주가량 만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사고 신고에 나섰습니다. KT 측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다만 해킹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서버나 마이나 이런 데서 정보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일단 저희 쪽에서는 그런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고 신고를 접수한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곧바로 KT 사옥을 현장 조사하며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이용자 측면이 아닌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는 이동통신 상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분야를 다 뒤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장기화되고 굉장히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피해 신고 70여 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이번 사건이 가상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이번 해킹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만 접속 때문이라는 KT 측의 설명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불법 기지국이 다른 장소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KT 측에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KT 측은 이미 운영 중인 기지국 가운데 해커가 사용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은 없었다며 어제 오전 9시부터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만 접속을 전면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으로 보이는 이런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킹이나 관리 소홀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돼서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KT 이동통신 가입자 몰래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빠져나간 피해가 최근 동시다발로 일어났습니다. 롯데카드는 해킹으로 내부 정보 1.7GB 분량이 외부로 새어나갔지만 무려 17일 동안 몰랐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불과 넉 달 전 SK텔레콤 이용자 2,300만 명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로 충격과 분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언제 어떻게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악용될지 몰라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도 다 KT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도 또 소액 결제가 또 될까봐 이미 지금 차단은 다 해놓긴 했는데 아무래도 또 그런 부분이 또 염려스럽죠. 또 될까봐.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집중 감시에 나섭니다. 우선 3개월 동안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거래될 수 없게 집중적으로 탐지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거래 시도가 발견되면 즉시 삭제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조치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등이 노출된 게시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시물이 집중 감시 대상입니다. 해킹으로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금융사기라던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 해킹 사태나 KT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만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식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가을에 접어드니 아침 공기가 선선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7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32도까지 크게 치솟으며 서쪽 지방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에는 산발적인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부에 5에서 30mm의 비가 이어지겠고 제주도는 내일까지 최고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내일까지는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시 저지대 침수 위험성이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8.7도, 세종 19.9도, 포항은 20.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32도, 광주 30도, 대구는 28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최근 서울 서대문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던 일당이 붙잡혀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큰데요. 경기 광명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8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뒤따라가 끌고 가려 한 1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경기 광명시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아직 날이 밝은 오후 4시 20분쯤 10대 남성이 8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끌고 가려고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형사차랑 과학수사대랑 앞에 엄청 여러 대 오더니 퇴근하신 형사분들도 막 그냥 차 대충 세워놓고 뛰어갔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10대 A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려던 피해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입을 막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동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A씨가 도망가면서 다행히 실제 범행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는데 촉법 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남성과 피해 아동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대문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초등학생 대상 범죄에 주변 학부모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너무 놀랍고 그런 감정을 넘어서 약간 참담했다고 해야 되나? 애를 이제 바깥에, 집 밖에, 그러니까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무서운 시대라고 해야 되나? 세상이 된 거니까. 경찰은 A씨에게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과 관련해서 YTN이 범행 3건이 벌어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최초 수사에서 보고도 놓쳤던 CCTV 영상까지 추가로 입수를 했는데요. 범행의 정황이 뚜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좌회전한 SUV 차량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지나가던 어린이가 차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10초 넘게 대화를 나눕니다. 잠시 뒤 이 차량은 길에 다시 멈추고 다른 아이에게 말을 겁니다. 3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4명을 유인하려 한 20대들의 1차와 2차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CCTV 화면 한쪽 영상을 확대해보면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범행 장면이 충분히 확인됩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2차 피해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보여주며 함께 확인했지만 범행 장면은 찾지 못하고 놓쳤습니다. 그러고는 언론에 CCTV를 면밀하게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고 공지했습니다. 20대들은 공영주차장 앞에서도 초등학생 2명에 똑같이 말을 걸었고 아이들은 놀라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이 3차 범행 피해자들의 추가 신고가 들어온 다음에야 앞서 보고도 놓쳤던 CCTV와 주변 CCTV들을 다시 확인해 범행을 추가로 특정했습니다. 만약 신고가 더 들어오지 않았다면 1차와 2차 범행은 확인하지도 못한 채 사건 자체가 묻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서울 시내 초등학교 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기 파주시에서 배관 교체 공사에 투입된 노동자 3명이 구덩이 안에 매몰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을 위해서 파낸 흙더미가 무너져 덮친 건데 다행히도 모두 구조됐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구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깊게 파인 구덩이 주위로 통제선이 쳐져 있고 아래에서는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흙에 깔린 남성을 겨우 꺼내 사다리를 통해 위로 끌어올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땅이 파져 있다 보니까 혹시나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배관 공사에 투입됐던 노동자 3명이 구덩이 안에 파묻힌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구덩이는 깊이가 4m가 넘는데요. 작업자들은 이곳에서 배관 교체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주위에 쌓인 흙벽이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명은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나머지 2명은 출동한 소방이 차례로 끌어올렸습니다. 토사가 계속 흘러내리면서 모두 구조하는 데는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흙이 계속 빨려 들어가니까 직파를 못하는 거예요. 비가 와서 조금 젖어 있는 상태였는데 긴급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송을 못하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경찰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어제 오후 3시 반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에 있는 대우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철제 계단에 맞아 숨졌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아파트 공사 현장 옥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설치하다가 계단이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전남 장흥에서 멧돼지 신고를 받고 포획하러 나선 60대가 총상을 입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함께 사냥에 나선 동료가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해서 발표하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야산과 바로 붙어있는 논 군데군데가 움푹 팼습니다. 바로 옆 둔덕에는 응급조치했던 흔적과 혈흔이 남아있습니다. 멧돼지 포획에 나섰던 60대 A씨가 총을 맞은 건 새벽 2시쯤. 가슴과 어깨에 총상을 입은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다름 아닌 함께 온 동료 엽사가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수렵 면허가 있는 두 사람은 장흥 지역 파출소에서 엽총을 출고받아서 야간 수렵 활동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수렵 경력이 20년 이상으로 평소에도 피해자와 지역 내에서 멧돼지 포획 활동을 함께 해왔습니다. 한밤중 그것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로 거리를 두고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산에 접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말을 멧돼지가 그쪽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쐈는데 그것도 일행이 이제 본인 뒤편에 있는 걸로 알았는데 사고가 난 곳은 평소 마을에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밭작물을 먹어치우는 건 기본이고 농까지 들어가서 해집고 다니며 벼를 뭉개기 일쑤였습니다. 지렁이 잡아먹고 땅가 잡아먹으려고 다 파버려. 논두개. 아이 논에 돌아다닌다니까. 그래갖고 나랑 다 이런데 막 다니면서 이렇게 막 난리 쳐버려. 경찰은 숨진 A씨를 부검하고 총을 쏜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에 탑재할 새로운 탄소섬유 고체 엔진 개발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한 직후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탑재할 엔진 시험을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형 엔진은 탄소섬유 복합 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 발동기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시험이 9번째로 개발 공정에서의 마지막 시험이라며 최대 출력은 1971kN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소섬유로 엔진을 경량화하고 기존보다 출력 효율도 높였다는 주장으로 시험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경이적인 결실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전략 무력을 확대 강화하는 데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해 준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신형 엔진 개발이 마무리됐다고 공식화하면서 이를 탑재한 새로운 ICBM 개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미 김 위원장이 방중 직전이던 지난 1일 해당 엔진 연구소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새로운 ICBM인 화성 20형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하며 화성 19형을 쏘아올린 지 1년도 안 돼 신형 ICBM 개발에 나선 겁니다. 기존 ICBM이 이미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이란 평가를 받아온 만큼 위력을 더한 다탄두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중러 연대를 공고히 한 직후 핵무력 과시에 나선 점이 주목됩니다. 외교적 성과를 군사적 자신감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미국, 한국에 대한 압박과 함께 핵무력 역량 과시를 통해 중국, 러시아에 대한 자주 노선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언제라도 신형 ICBM을 통한 추가 도발이나 이를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달 10일 당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화성 20형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의 폭주와 전쟁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스라엘군이 카타르 수도 도하를 공습했습니다. 카타르는 중재국이죠.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이고요. 휴전 논의에도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카타르 도하 주택가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고 사람들이 대피합니다. 이스라엘이 도하에 머물고 있는 하마스 지도부를 표적 공습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하마스 당국자들을 겨냥한 겁니다. This action can open the door to an end of the war in Gaza. 하마스 고위급 칼릴 알하야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암살 시도가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년간 전쟁을 이어오며 하마스와 연대하는 레바논, 예멘 등에서 군사작전을 벌여왔는데 카타르를 공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카타르 외교부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영내 안보를 위협하는 비겁한 공격이라고 규탄했고 국제사회도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I condemn this flagrant violation of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Qatar.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공습 계획을 사전에 알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이후 카타르 측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He assured them that such a thing will not happen again on their soil and feels very badly about the location of this attack. 이스라엘은 자국이 단독으로 행동했다고 했지만 하마스는 미국에도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의 중재 역할을 해온 카타르까지 전격 공습하면서 휴전 논의가 다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를 공습했다는 소식에 뉴욕 유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0.59% 오른 배럴당 62.63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공습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는 오름폭을 2.26%까지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9월 11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미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비자 발급 상황을 따져보니까 유독 한국에 불리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최대 직접 투자국인데 전문직 비자는 인도가 66배나 더 받는다고 하네요. 지난해 미국 내 한국과 일본, 인도의 비자 발급을 비교해봤습니다. 대상은 투자사 직원이 받는 E2, 전문직이 받는 H1B, 주재원이 받는 L1 비자입니다. 보시듯이 E2 비자는 일본이, H1B와 L1은 인도가 쓸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국에 투자 꽤나 많이 하고 있죠. 직접 부지를 사들여서 공장을 짓는 그린필드 투자에선 한국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또 대미 투자액도 일본의 약 2배 수준이고요. 하지만 미국이 이에 걸맞은 수준으로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E2 비자 발급 건수는 1년 새 36.5%나 줄어들었고요. 체류 목적과 지역을 따진 뒤에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한국인의 상당수는 비즈니스 목적 방문에 B1 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체포됐죠. 기업들은 B1 비자라도 단속 위험 없이 일하게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정치 유튜브 채널들이 정치인들을 불러놓고 광고에 노골적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화장품부터 갈비의 산삼까지 각종 광고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왼쪽 사진은 지난 2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출연한 박시영 TV 화면입니다.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다가 진행자가 화장품 광고를 했고요. 김 원내대표는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른쪽은 같은 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왔던 고성국 TV의 화면인데 대담 진행 내내 흑염소 진액 광고가 노출됐습니다. 또 새날은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출연했을 때 갈비와 김치, 산삼 등의 광고를 계속 내보냈습니다. 또 이외 비슷한 사례가 수없이 많은데 강성 지지층을 거느리면서 정치 권력이 된 유튜브 채널들이 정치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동원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선 강성 팬덤 눈치 때문에 출연을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데요. 대형 정치 유튜브에 나온 뒤에 후원금이 해결되는 경험을 해봤다면 더 의존적일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또 유튜브는 해외 플랫폼이라 광고 규제가 느슨하죠. 특별법을 만들어서 무분별한 광고에 대한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신문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강릉의 가뭄 상황이 수돗물 공급 중단이라는 최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먹을 물도 없는 상황에 농사를 포기한 강릉 농민들의 이중고를 한겨레 신문이 다뤘습니다. 들깨가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말라 죽어갈 정도의 가뭄에 신음하는 강릉. 가뭄이 시작되자 식수 확보를 위해서 농업용수 제한부터 시작됐고요.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난달 30일부터는 아예 공급 자체가 끊겼습니다. 강릉시는 간이 양수기를 동원하는 등 대체 용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 농민들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속도 까맣게 타들어가는 중인데요. 단수가 현실화되면 그 피해가 엄청나고 코로나19 때 버금가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네, 오는 토요일에 강릉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제발 많은 비가 내려서 정말 말 그대로 가뭄의 단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9월 1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제네바, 디트로이트와 함께 세계 3대 모터쇼인 독일 국제자동차 전시회 IAA가 민헨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독일은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전기차 신모델을 쏟아내며 유럽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유럽 최대 모터쇼 IAA가 이동의 모든 것이란 주제로 9일 개막했습니다. 도심 곳곳엔 이렇게 야외 전시장이 설치돼서 거리 전체가 자동차 축제 현장이 됐는데요.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들은 이곳에서 어떤 신차들을 선보일까요? 4년 만에 IAA에 참여한 현대차는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소형차 컨셉3를 공개했습니다. 준중형, 대형 전기차에 이어 소형 모델까지 내놓으며 작은 차를 선호하는 유럽인의 취향을 겨냥했습니다. Hyundai is at the eve of a major product initiative and offensive in Europe, so Hyundai is about to grow in Europe. 유럽의 좁은 도로와 부족한 주차 공간을 고려해 해치백 형태로 설계된 이 차량은 내년 유럽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o the smaller the car, the better, because we don't need to transport a lot of stuff. Usually there's only one or two people in the car anyway. It looks very modern and cool, but it's also compact. 독일 자동차 업체들도 잇따라 전기차를 출시하며 안방 사수에 나섰습니다. BMW는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노이어 클라세를 처음 적용한 모델을 발표했고 메르세데스 벤츠와 폭스바겐 그룹 역시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비아디, 샤오펑 등 중국 업체들도 대거 참여해 가성비 높은 신차를 선보였습니다. 주도권 다툼이 한층 치열해진 건 자동차 회사들이 수입차 관세와 보조금 폐지로 불확실성이 커진 미국 대신 유럽 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반기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보다 25% 늘어나며 시장 규모가 한층 커졌습니다. Because it's more sustainable, yeah, and there's less total cost of ownership. Ultimately, there's no petrol, and so I think those are the two main reasons. Yeah. 완성차뿐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이는 750여 개 회사의 각축전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민헨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구글이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보이지 않게 조치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서울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됐던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대 1대 2만 5천 추척보다 자세한 고정밀 지도는 군사나 보안상의 이유로 해외 반출이 금지됐지만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대 5천 추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해 정부 내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구글 영상의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 보안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구글의 발표는 정부의 좌표 표시 금지 조건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 보안 관리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홍명보호가 오늘 오전 북중미 최강자인 멕시코와 평가전을 갖고 최정예 멤버들의 경쟁력 최종 점검에 들어갑니다. 대표팀 수비의 핵심 김민재는 한국어, 영어, 독일어로 팀 내 소통이 향상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내슈빌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동남부 테네시주 내슈빌 지오디스 파크. 3만석 규모로 미국 내 축구 전용 경기장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상대는 피파 랭킹 13위로 북중미 최강자이자 북중미 카리브해 축구연맹 골드컵 우승팀인 멕시코.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최정예 멤버를 총동원한 대표팀이 미국전에 이어 경쟁력을 최종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굉장히 좋았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확인을 하고 준비한 것들을 경기장에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전에서 효과 만점이었던 손흥민을 최전방에 세운 공격과 3백을 내세운 수비 전술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다만 손흥민의 미국전 선제골을 도운 이재성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게 된 건 악재. 수비의 핵인 김민재는 체격과 스피드가 좋은 멕시코를 유기적인 수비진 간 연계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독일 출생 옌스 카스트로프를 비롯해 선수들 사이의 소통이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뭐 간단한 오른쪽 왼쪽 뭐 간다 돌아서라 이런 것부터 그런 걸로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한국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영어나 독일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3백이나 4백 중 어떤 수비 전술을 택할지는 중요하지 않고 빌드업 과정이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인교민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홈경기 같은 미국전을 치렀던 홍명보호는 우리 시각으로 10일 오전 이곳 지오디스 파크에서 멕시코 관중이 가득한 원정 경기 분위기 속에 멕시코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미국 내슈빌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와이즈의 호투에 중심 타선이 폭발하며 롯데에 완승을 거뒀습니다. 선두 LG가 키움에 패하면서 한화와 LG 두 팀의 승차는 4경기로 좁혀졌습니다. 이경재 기자의 보도 보시고요. 스포츠 뉴스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1회 노시환의 2타점 적시타, 3회엔 최은성의 2타점 2루타, 4회엔 3루했던 심우준을 불러들이는 문현빈의 안타, 3, 4, 5번 중심 타순이 꼬박꼬박 적시타를 쳐낸 한화는 6회에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문현빈이 중전 안타로 추가점을 냈고 노시환이 시원한 투런포로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문현빈과 노시환, 최은성 등 중심 타선이 6안타의 8타점을 책임지며 9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뒤에 은성 선배님도 이제 합류해가지고 뭐 부담스럽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제 자리에서 제가 해야 될 그런 역할만 좀 묵묵히 하려고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오늘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발 와이스는 6이닝을 1실점을 맞고 시즌 15승째를 거뒀습니다. 6위 롯데는 4연패에 빠지며 가을 야구에서 한 발 더 멀어졌습니다. 꼴찌 키움은 4경기에서 단 2실점만 하고 4승을 챙겼던 LG의 토러스트를 초반부터 두들겨 11대2로 승리했습니다. 신인 어준서가 3안타 3타점으로 활약했고 임지열은 4회 토러스트에게 석점 홈런을 뽑아냈습니다. LG는 한화에 4경기차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KT는 3회 안치홍의 투런, 7회 허경민의 3런 홈런 등 안타 7개를 집중시켜 안타 11개를 때린 두산을 8대1로 눌렀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초가을에 접어드니 아침 공기가 부쩍 선선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은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32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늦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부와 남부의 하늘 표정이 사뭇 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지만 남부지방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남부에 5에서 30mm의 비가 이어지겠고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40mm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또 비와 함께 해안가에서는 평소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8.7도, 세종 19.9도, 창원은 21.3도를 보이며 선선합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2도, 광주 30도, 대구는 28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